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시간이 정말 어찌나 빠른지 훌쩍 지금 시간이 지나가 가지고 10월 말을 지나서서 11월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엊그제가 이제 2024년이 시작했던 그런 날짜로 기억이 되는데 벌써 2024년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은 이렇게 하염없이 흘러가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게 대한민국의 범죄자들 그리고 정말 정치 쓰레기들은 해결되거나 정리되기는커녕 나날이 가면 갈수록 쌓여지고만 있어가지고 참 깝깝할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주변에서도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가 요즘은 내가 정치에 관심 끊었다. 정치 뉴스만 보면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거는 무슨 여당이 됐거나 야당이 됐거나 다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냥 안 본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말씀을 드리죠. 절대로 그래서 안 된다. 우리가 정치에 무관심해지면 무관심해질수록 제일 기뻐하고 제일 좋아할 사람은 누구다? 이재명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좀 정리해 드리고자 하는 것은 11월 15일에 드디어 이재명의 운명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이제 그 이재명의 주변에 붙어 있는 찌끄러기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이 어떤 식의 모습을 보여왔는지, 그리고 이렇게 버티고 버텼던 찌끄레기들이 결국에 가서는 어떤 지금 상황에 놓여 있는지 그거를 좀 정리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선 이제 두 사람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하나가 이제 이화영이고 두 번째가 이제 배소연, 요 두 사람인데, 이화영 씨 같은 경우는 이제 한마디로 망했죠. 그냥 이제 된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표현해도 될 정도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그 박상현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 거기 이제 증인으로 출석을 해가지고 룰루랄라 오랜만에 이제 공기도 좀 쐬고 바깥에 이제 햇빛도 좀 쐬고 가야 되겠다 했다가 된통 당했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녹취록이 공개가 되면서 완전히 그냥 당황하는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줬었는데, 김영태라고 하는 변호사, 이 사람이 이제 그 이화영의 와이프인 백정화 씨가 그렇게나 이화영 씨한테 붙여주려고 안간힘을 썼던 그 변호사입니다. 근데 그 변호사가 결국에 가가지고 이화영과 1대1로 그렇게 이제 면담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변호사가 뭐 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화영을 변호하려고 온 사람이 아니라 사실상 이재명의 수하인, 이화영을 갖다가 감시하러 왔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들통나지 않았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살다가 변호사가 자기 이제 의뢰인한테 미리 얘기하지도 않고 접견하는 내용을 몰래 녹음해가지고 그냥 녹음하는 것도 아니고 몰래 녹음한다. 이게 도대체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이겠냐고요. 아내인 백정화도 그러니까 한편이었던 겁니다. 이재명과 한통속이었던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김영태 변호사가 이화영의 접견 내용을 몰래 녹취해서 누구한테 갖다 줬겠냐. 뻔할 뻔자로 이재명 손에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재명이가 이제 그 접견 내용 녹취록을 들어보면서 아직까지 그래 이화영이가 완벽하게 배신은 안 했네. 아직까지는 좀 살려둬도 될 것 같다. 이런 식의 회의 같은 걸 하지 않았겠어요? 영화같이? 당연한 그런 모습이겠죠. 그렇게 이화영 씨가 된통 당하고 난 뒤에 최근에 또다시 국감에 또 출석을 했습니다. 증인으로. 저는 그래서 이제 그게 한 달 정도 된 일이다 보니까 이화영 씨도 심경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미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갈 길이 이미 많이 왔다. 돌이킬 수 없는 길까지 갔다라고 판단해서 그런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화영 씨 본인에 대해 가지고 지금 제일 걱정해야 되는 건 본인 스스로입니다. 지금 이제 이화영 씨에 대한 그 항소심이 진행이 중이죠. 그렇죠? 조금 있으면 이제 결심 공판이 나오고 또다시 이제 그 선고까지 나오게 될 건데, 1심 같은 경우는 신진우 부장판사가 9년 6개월을 선고를 했고요. 2심 지금 재판장도 똑같이 신진우입니다. 그러면 신진우 부장판사가 무슨 벼락을 맞지 않고서야 바뀌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새로운 증거가 나오는 게 있습니까? 무슨 이화영이가 검찰에 조작된 그런 거를 뒷받침할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9년 6개월이 똑같이 선고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여기서 그런데 주목해 봐야 되는 게 뭐냐? 현재 지금 이화영의 변호인 같은 경우도 사실상 이화영의 재판이 끝장이 났다. 망했다. 9년 6개월은 그냥 인정이 될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이번에 이제 그 이화영에 대한 공판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이 이제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방용철 이제 부회장 같은 경우는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뭐냐? 애당초 이제 그 필리핀에 있었던 아티업의 그 행사 있었죠. 그 행사에 리호나미가 왔었고, 그 리호나미한테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이제 그 70만 달러 정도를 줬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검찰과 그다음에 이제 그 쌍방울 측의 주장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 가지고 이화영이 반박했던 거는 무슨 소리냐? 필리핀에 리호나미가 오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는 뭐가 있는데, 공식적인 출입국 기록에 리호남이 없어. 그리고 행사장에서 리호남을 본 사람이 없어. 이 두 가지입니다.
웃음이 나오죠, 그렇죠? 이 두 가지가 사실 민주당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근거도 이 두 가지가 다예요. 리호나미가 필리핀에 안 왔대. 대한민국 국정원도 왔다라고 하고 그리고 쌍방울 돈을 줬던 사람도 왔다라고 하고 다 왔다라고 하는데 안 왔다라고 하는 근거가 그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리오남 같은 경우는 출입국 기록에 이름이 있으면 안 되죠. 왜?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니까 공작원이니까. 공작원입니다. 공작원. 공작원이 무슨 뭐 해외 들어갈 때 나 공작원이 올 수이다. 직업이 뭡니까? 저 공작원인데요. 이렇게 씁니까? 바보입니까? 행사장에서도 모습이 당연히 드러나면 안 되는 게 당연지사인 것이죠. 그럼 말 같지도 않은 근거를 가지고 리호나미가 필리핀에 온 적이 없는데 왜 필리핀에서 돈을 줬다라는 것이냐? 이화영 그러니까 김성태가 구라를 치는 것이다. 검찰이 지금 조작한 것이다.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판에도 쌍방울의 방영철 부회장이 증인으로서 증인 선서라고 딱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 내가 리호남을 봤다. 직접 내가 리오남을 안내했다. 그리고 리오남이가 바지에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모자는 안 쓰고 있었으며 안경을 꼈다. 조그만 손가방 같은 거를 들고 와가지고 70만 달러는 위스키를 구매할 때 주는 캐리어 거기에 담아가지고 내가 그 리오남이한테 줬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증언을 했습니다. 이거는 위증이라면 처벌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법정 밖에서 국회에서는 맨날 쇼를 하지 않습니까? 뭐도 그렇고 뭐도 조작을 했다 뭐다 얘기하지만 싹 이 사람들이 법원 안으로 들어오면 조용해져요. 왜? 법원에 와가지고 그런 헛소리 했다가는 바로 위증죄로 목이 날아가니까. 목이 날아가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법원 밖에서는 별의별 그냥만 막 뭔 주장이라고 치고 그냥 아무 소리는 그냥 짓거려대지만 그 얘기가 법정으로 들어오면 조용해집니다. 기적같이 조용해져요.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화영의 변호사 같은 경우도 국회 밖에서나 할 법한 국회 안에서나 할 법한 그런 개떡 같은 소리들 리오나미가 필리핀에 없었습니다. 이런 소리를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 이화영 사건의 항소심이 이렇게 마무리되면 최근 기소된 이재명 재판에 갈 양형상 불이익도 심각하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이화영 지금 변호사조차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화영의 지금 항소심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이화영 같은 경우도 1심과 똑같이 9년 6개월이 확정이 될 것이고 그러면 이게 누구한테도 영향을 주게 된다? 이재명의 양형상 불이익도 주게 된다. 그러니까 이미 실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화영이 유죄면 누구도 유죄일 수이다. 이재명 또한 마찬가지로 유죄다라고 이화영 변호사도 실토하고 있는 것이죠.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화영 씨는 뭘 아는지 모르는지 국회 가가지고 헛소리하고 앉아있으니까 지켜보는 제가 다 답답할 뿐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한테 답답함을 주는 두 번째 여자가 누구예요? 배소연이죠. 배소연 같은 경우는 끝까지 지금 이제 김혜경이는 그렇게 내가 법인카드를 가지고 대신 결제를 하고 있었을 때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김혜경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나한테도 절대로 대신 결제하지 말아라. 그거 불법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수차례 나한테 경고했었다. 이런 지금 입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결심 공판이 또 있었죠. 그렇죠? 최후 변론에서도 김혜경의 변호사 같은 경우도 뭐라고 얘기하냐? 그거 배소연이가 다 알아서 한 것이다. 김혜경 씨는 모른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요. 김혜경 본인 스스로 또한 마찬가지로 뭐라고 하고 있냐? 자기는 몰랐다. 배소연이가 그 결제를 했는지 모르고 있었다. 현금으로 각자 결제를 했다. 이런 식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망했죠. 왜? 두 가지였단 말이에요. 배소연이 혼자 알아서 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금 결제했다라는 거예요. 현금 결제했다라는 얘기는 개구라라고 하는 게 박성재 부장판사로 인해 가지고 확인이 됐습니다. 금융이제 관련된 기관들한테 정보 공개 명령을 갖다가 내려가지고 카드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싹 다 계산해 보니까 개구라였던 거예요. 현금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 2021년도 7월 20일 그리고 또 2021년도 8월 18일 두 번에 걸쳐가지고 김혜경과 그 식사를 같이 했던 여편네들 같은 경우는 여편이란 말은 좀 그런가요? 아무리 그래도 뭐 민주당 쪽의 사람은 부인이라고 하죠. 뭐 그 부인들 같은 경우는 현금으로 따로 결제했다라는 식으로 주장했지만 암만 찾아봐도 현금 결제에 대한 내역이 없어요. 싹 다 카드 결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개구라라는 게 첫 번째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배소연이가 혼자 알아서 했다라는 것인데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배소연이가 그런 식으로 결제를 했는데 김혜경이 또 뭐라고 했습니까? 배소연이가 결제했는지를 몰랐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배소연이가 그냥 알아서 혼자서 한 것이지 나는 누가 결제를 했는지 몰랐다. 이게 지금 김혜경의 주장이거든요. 그럼 누가 결제했는데요? 아니 밥을 먹었으면 누군가가 결제를 해야지. 4명에서 밥을 먹었는데 4명 전부 다 돈을 안 냈어요. 그러면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소연아 너가 결제했니? 아니 배소연 씨 당신이 결제했어요. 이 물어봐야지. 그게 상식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밥 먹고 난 다음에 돈 안 내고 그냥 가요? 우리 김혜경 씨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식당 가가지고 밥 그냥 쳐 드시고 그냥 뭐 결제 안 하고 그냥 나가버립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야. 밥을 먹었다라고 한다면 누가 결제했는지 물어봐야죠. 그리고 정말로 그게 불법인 사항이라는 것을 김혜경이가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배소연의 주장처럼 배소연한테 확인을 더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 결제 안 했지라고 확인했어야죠. 근데 아무것도 확인 안 했다라는 거잖아요. 배소연이 이 여자애도 웃긴 게 뭐냐면은 정말로 김혜경을 생각했었다라고 한다면 돈이 아깝다라고 해도 뭐로 결제했겠습니까? 개인 카드로 결제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배소연이가 충분히 뭐 할 가능성이 있다. 김혜경에 대해 가지고 언제라도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 아니 정말로 김혜경에 대해서 충성심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전화를 끊자마자 김혜경을 갖다 뒷담화하는 그런 얘기를 조명환 선생님과 했겠습니까? 무슨 뭐 남자친구가 있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얘기까지도 배소연이가 하잖아요. 그 녹취록을 들어보면은 이거 무슨 식충이가 사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남자가 있는 것인지 초반 무슨 뭐 10인분을 갖다 주는데 그거를 갖다가 뭐 아들한테 주지도 않는데 누가 이거를 먹는 거냐? 라고 의아해하면서 무슨 뭐 남자친구 이런 얘기까지도 하잖아요. 전혀 그러니까 배소연은 김혜경에 대한 충성심이 백그라운드에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충성심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탈이 안 나게끔 하려면은 미쳤다고 그거를 갖다 불법인 게 뻔히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더더욱 김혜경이가 몇 번이나 주지를 시켜가지고 불법인 게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경기도 법카를 가지고 긁었겠냐고요. 배소연이가 지 개인 카드로 긁었겠지. 이렇기 때문에 배소연에 대해 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80억 그 부동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본격적으로 수사가 들어가게 된다면 들어가자마자 제가 봤을 때는 배소연이가 바로 김혜경에 대해서 폭로를 시작할 겁니다. 빠르게 그러니까 검찰은 이거를 별건 수사다 뭐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할 것이 아니라 빠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화영도 그렇고 배소연도 그렇고 잘못 이제 코가 낀 상태이죠. 그렇죠?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지들이 이재명과 김혜경 이런 사람들의 코를 갖다가 끼고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뭐 호가호위하면서 잘 지내왔던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죠. 자기 주변에 있는 변호사들 참 보니까 공통점도 많네. 이화영 변호사도 그렇고 그 저기 배소연의 변호사도 그렇고 다 진짜 이화영과 배소연을 위해서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과 김혜경을 위해서 변호하고 있는데 언제 도대체 두 사람 정신 차리실 겁니까? 빨리 자기 현실 파악하시고 진실을 밝히십시오. 그게 자기가 살 길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